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난 가는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놈이라도 때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하시려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이 공산 세력들에 의해서 전체주의, 독재사회, 세습 왕조, 종교, 사교 체제로 전염이 된다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굴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순응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주고 우리가 일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기회를 주고 우리 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 자유와 이 민주적인 환경을 여러분들은 정녕 아무런 핏값도 없이 그저 공짜로 받기만 원하십니까? 자, 지금 최근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으로부터 굉장히 그 선배님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급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제목이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그런데 조선일보가 아마 지금 긴급 논평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지난 4월 17일 날.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선일보가 정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의 서울대학 출신의 기자들이 많아서 그 조선일보가 항상 올바른 얘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확한 사실 보도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방송 듣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한번 고쳐서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제안을 제가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치 긴박한 내용으로 지금 전해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읽고 있노라면 제가 미리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적을 만났을 때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꼬리 놓고 도망가는 폐잔병의 모습만 느껴집니다.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홍보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미리부터 겁에 질린 소리를 하고 도망가야 될 방법부터 얘기하고 움츠러들고 회피하고 그저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피로 물든다. 이재명이가 누가 대통령 뽑아준답니까? 왜 미리부터 이런 경망스럽고 경박하고 분별 없는 생각을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왜 뇌깔기고 있죠? 싸워봤냔 말입니다. 전투를 해보셨냐고. 격전을 치러봤느냐고.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아무런 일이 없을 텐데 언론사라는 것이 왜 당시 가문을 지키기가 두려운가? 왜 무엇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피로 물듭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4월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 한 편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글을 썼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받아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것 봐라. 이 가소로운 것들이 건방지게 대한민국의 국군을 함부로 농단을 해. 지까지 것들이 뭔데 함부로 국가 운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선동을 해.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쥐새끼들처럼 레민족처럼 이런 말에 영향을 받고 겁을 먹고 야,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인데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며 감사원은 국회가 통제하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적폐청산 시즌2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명백한 피의 숙청, 권력 완전 장악을 통한 독재체제 구축 시나리오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미 탄핵과 사법농단을 통해 권력 탈취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한 세력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정치 구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너네들처럼 비겁하게 살아온 언론사라면 능히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 과거가 더럽잖아. 정직하지 못하잖아.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잖아. 한두 놈의 입맛에 그들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성상납도 시키고 온갖 아첨과 코맹맹이 소리 교원영색을 해왔던 게 너희들 언론사의 본 모습 아닌가? 자, 이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각본대로 진행됐고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한 그날부터 정권 탈취의 윤곽은 선명해졌다.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권력기관을 모두 무력화하고 비판 세력은 철저히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통제사회로의 전환이다. 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한다고? 간첩을 잡고 군 내부 동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호루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북한과 내부 간첩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선언과 같다. 방첩 기능을 3개로 나눈다고? 무력화는 물론이고 기무사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군 내부에서 반민주당 성향 장교들은 모조리 솎아내겠다는 뜻이다. 계엄의 불씨를 제거한다고? 이는 앞으로 어떠한 국민적 저항도 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민주당 독재체제 수립에 군이 방해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화시킨다고? 수사권 없는 검찰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2배로 늘려 친정권 칼로 유지하면서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하겠다고 한다. 즉 정권이 조종하는 칼만 남기고 독립된 칼은 없애겠다는 독재자식의 계산이다. 감사원은 국회 아래로 간다고?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가 통제하겠다 한다. 국회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 말은 결국 민주당이 마음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장식, 진짜 국가는 민주당이 통치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말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내란이란 자신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는 모든 저항을 뜻한다. 공무원 노조, 군장교, 검사, 판사, 심지어 언론까지 내란의 씨앗으로 낙인 찍고 숙청 대상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완장찬 자들의 복수극이고 새로운 공포정치의 서막이다. 국민들이여 눈을 떠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선거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국가의 안보도 없다. 모든 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살할 수 있는 김정은식 통제 국가가 될 것이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전선이다. 침묵은 공포로 이어지고 방관은 독재를 부른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민 여러분, 감흥이 있으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겁쟁이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가리 속에 부러터진 우동사리와 개, 돼지 미만의 지적 수준을 가졌다라고 감히 제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뒤집어서 보십시오. 조선일보라고 하는 비겁한 무리들이 그동안에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재벌들과 어울려서 놀고 기득권의 검찰, 사법부, 국회 이런 상층부라고 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호의호식을 하면서 즐거웠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죠. 여기 왜 국민들을 갖다 왜 끌어들입니까? 왜 끌어들입니까? 비겁하고 추접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언론사입니다. 누구? 사주를 비롯한 사주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간신의 무리들이죠. 회사의 주필이다, 논설위원이다, 무슨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이 달아날 거를 두려워하고 또 공포스러워하면서 왜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없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신문사가 수십 년간을 진행해 오면서 최근 한 3, 40년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과천선하고 잘못된 불의한 요소들은 다 환골탈퇴하여 국민들의 수준과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정론직필의 참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재명이 같이 인간 말종 하나를 놓고 두렵다고요? 적간놈이 두렵습니까? 국민 여러분, 진짜 두려우십니까? (1975년 4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들 하십니까? 바로 베트남 월남이 사이공이 함락되고 공산 월맹이에서 국가가 망국의 날을 맞이했던 날이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중앙정보부 대선배였던 이용훈 대사, 그분은 당시 공사로서 베트남 철군 작전을 지휘하시면서 끝까지 남아서 현장을 지키시다가 공산 월맹군들에게 잡혀서 수년간 옥고를 치르고 수년이 흐른 후에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돌아오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 대선배이셨던 이용훈 그 선배님이 썼던 여러 가지 장문의 명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적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적들을 씹어먹겠다는 그런 결기가 없이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대한민국 정보부의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직전의 국정원장 김규현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소로울 수밖에 없는 게 훈련 한 번 안 받아보고 공중에서 창공에 실 몇 줄에 내 몸을 실어서 하늘에서 공수 강화 훈련 해본다든지 뻘에 들어가서 고무보트 IBS를 메고 기고 굴르면서 그런 험악한 훈련도 한번 안 해본 자들이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갔던 서울시 수도국장 하던 것도 국정원장이 되어서 조직을 말아먹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이명박 때. 그런 하찮은 놈들이 그런 되도 않는 어떤 그 인연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국가기관의 장을 와서 조직을 말아먹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과 그 일당이 하는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하여 설령 부정투표,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두려워서 벌써부터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폐역한 지방 토호 잡범들에 의해서 운용되는 수준 낮은 국가였습니까? 정령 문화도 없고 품격도 없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개, 돼지들도 못한 것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이토록 자긍심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이런 식으로 비겁하고 나약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특히나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부터 회개하고 각성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미친 자들의 광야의 헛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가톨릭도 성경책 볼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과 함께 살았던 다윗 임금의 아들 솔로몬도 결국 인생 살고 전도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적고 있어요. 뭐가 헛됩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잡범들이 때를 이루어서 경기 동부연합과 같이 세를 얻고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서 만들어진 저 거짓의 무리들, 그 쓰레기반도 못한 것들이 떠들고 찍고 까분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란 자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피로 물든다?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선일보, 그대들이 나서서 반 이재명 운동, 반 민주당 운동을 펼치란 말이야. 죽기 싫으면. 살고 싶거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따 이 기사를 써가지고 왜 국민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따위 거를 지금 대표신문이라고 읽습니까, 국민? 국민 여러분께서 빨리 절독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봐요, 이런 거를,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을. 너네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뭐가 공포스러운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까지 것들이 무서워요? 국민 여러분, 무서우시면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세요. 누구한테 표 주면 돼요?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판사, 검사, 의사 출신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경영학과 나와서 한때 젊었을 때는 노동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했다가 공산정권, 구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고 회심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야 그게 지도자가 됩니까? 정직한 마음과 강철보다 더 튼튼한 신념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있잖아요. 부인도 노동운동을 했던. 굳이 여러 명 두고 고민할 건 뭐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물론 도지사 시절에 뭐가 불만스럽고 뭐가 와서 사진 찍으러 다녀가고 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분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100점 만점에 100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뭔가 큰 거 하나를 터뜨린다. 이 얘기는 또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부정선거 국제 공조 카르텔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만 밝혀지면 이번에 선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22대 국회, 21대 국회 모든 것이 거짓말 가짜였으니까. 해산시켜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 그러는데
하기 싫어도 야, 너 술 그만 먹고 다시 와.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가 불러낼 수도 있어요. 에? 쉬고 싶어도 못 쉬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다시 와서 책무를 다 해야 돼. 뭐로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가라 이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세전쟁이 시작됐죠. 언제? 4월 2일 날, 4월 3일 날 시작됐어요. 지금 유일하게 미국 입장에선 때려 패는 한 놈은 누구다? 중국 공산당,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뜨죠?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이 야, 니네들 말이야. 여기 지금 상장 다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어. 뉴욕 증권시장에 올라가 있는 중국에서 온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 폐지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다 쫓아내고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악관 홈페이지에 제가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비드-19 중국 우한 폐렴의 기원부터 발생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짜와 거짓이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앤소니 파우치와 또 빌 게이츠와 같은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전 인류를 상대로 의도를 가지고 팬데믹을 만들었던 얘기가 지금 정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관세 전쟁하면서 한 놈만 패는데 이 코로나로 패는 건 또 누굽니까? 역시 중국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지난 4월 10일 날 털시 게바드 DNI 국가정보장이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6개 국가정보 공동체를 총괄 운영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그 털시 게바드 국가정보장이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인 내각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외국 해커들의 해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이미 확인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어디가 그 범죄의 기원인지 시작인지 얘기를 안 했다고. 왜? 복수의 국가니까. 당연히 추론해 보더라도 그 복수의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죠.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놓은 AWEB, 세계 선거 운영 협회인가 하는 거.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미국의 USAID, 국제개발협력처. 이미 USAID는 없어졌어요. 자, 이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지금 6월 3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다 까발려지고 범죄가 이래 했고 그 중심은 누가 했고 이거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도 끝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3,000명이 됐든 3만 명이 됐든 얘네들은 뭐다? 선거 부정을 그동안 획책해왔고 숨겨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으로 몰아서 전부 다 3,000여 명을 사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항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을 각성시켰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다시금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이 국난을 해결하고 가야 돼. 자녀 임기를 채우고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짓고 가야 된다고. 본인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척결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건진법사가 어떻다, 명태균이 어떻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더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본인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거면은 국회고 사법부고 모조리 다 척결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처럼 자신들이 부도덕하고 자신들이 부정직해서 자신들이 탐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거짓으로 더럽고 추하게 악랄하게 살아왔던 그 거짓의 껍데기가 들춰질 것이 두려워서 이런 글을 썼음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더라면
이재명이가 집권해서 피바람이 불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반 이재명, 타도 이재명, 타도 민주당을 해서 이자들이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선봉에 서란 말이야. 청년들한테 맡기지 말고. 정말로 비겁한 소리들 아닙니까? 정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국가 문화예요. 자, 미군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구호가 절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구호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연대 단위부터 분대까지 얘기할까요? 전장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나가는 연대장부터 나갑니다. 적들과 싸울 때 연대장이 죽잖아요. 대대장이 나갑니다. 대대장 죽으면 중대장, 중대장 죽으면 소대장, 그 다음 분대장.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병사가 남는 거예요. 과거 이집트와 전쟁할 때 기적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다 죽고 나서 런닝을 벗어서 흔들면서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 막 갑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응? 사막에서 물도 못 마시고 거의 탈진해 죽어간 상태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군대가 다 와서 항복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왜 항복했을까? 내가 지금 얘기 지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가 혼자 남아서 런닝을 흔들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군대가 사람의 눈에 천하무적의 초대형 군단으로 비춰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이 천군 천사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의 겁을 먹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 항복을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성실하게 공정과 질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간다고 이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이거 지금 친중 매국노 집단, 저 전라도를 또아리를 틀고 못 사는 사람들의 뭘 해준다고 가만히서 속여왔던 저자들, 저 불의의 세력들, 저 거짓의 세력들, 저 친중 매국노 세력들에게 나라의 앞날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분기탱천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해야 될 도리 아니냐 이거예요. 전라도 사람, 전라도민 여러분들이 전라남도든 전라북도든 간에 친중 매국노들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전라도 앞바다를, 그 좋은 개펄을 풍력발전 장비 꼽아서 개펄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서해 바다를 중국 공산당에게 정령 주고 싶으십니까?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수은, 납, 카드뮴으로 온 전라도 땅과 전라도 강과 호수가 전염돼 가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풍력발전까지 꽂아서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고자 합니까?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딸년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 밑에 가랭이 벌리고 몸파는 매춘부들이 될 거예요. 창녀가 될 거예요. 아들들은 발 마사지 하고 있겠지.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게끔 하고 싶으십니까? 왜 비겁하고 왜 옹졸하게 어떤 녀석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피로 물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피로 물들기 전에 먼저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에 뭐 대법원장이 뭐 어쨌다, 미리미리 합리적으로 보험을 깔아주란다. 깔아주겠죠. 돈이 많으니까. 당도 다 샀는데. 응? 국회의원들 젖가진 놈들도 다 돈 주고 사서 지금 황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성남FC에서,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그렇게 불의한 돈을 축제를 해서 그 돈 갖고 정치를 사서 하는데 권순일이 같은 자 보세요. 어? 검찰총장했던 김수남이, 최재경이 이런 것들 전부 다 50억 클럽, 곽상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이제는 검사, 판사 이런 애들이 혹은 의사들까지 정치하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의사 출신 뭐가 하나 와 있다 그러는데 성남시 지금 이재명이 있을 때랑 똑같이 썩어가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과 분별력이 그만큼 후지다는 얘기야.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피로 묻으려고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응? 현장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사치할 줄 모르는 여자가 대통령 영분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자리에 앉아서 돈을 취하고 물질을 취해서 떵떵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아온 그런 자라면 이 나라의 정말 1등 영업사원으로 뽑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법농단을 하던 대법관들을 돈으로 매수하던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왜? 대장동, 백현동에서 지금 불법으로 모은 자금이 몇 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 몇 푼에, 몇 푼이라는 건 몇백억이 될 수 있죠. 저는 그것도 돈 몇 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 몇 푼에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대한민국 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본 밑에 들어서 다시 한번 식민지 생활을 해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밑에 가서 식민지 생활하든지. 이 정도 의식 수준이 낮아서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건방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깨어들 나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먼저 적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셔야지. 왜 질 생각부터 해? 왜 피바람이 불고 사법농단 때문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될 거라고 왜 미리부터 지레 겁먹고 이따오로 삽니까? 깨어나십시오. 용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